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지는 낯익곤 괴담 직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낯익곤이 점엄한 미스터리하고도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수지에서 낚시를 즐기다 보면 물고기를 낚는 기쁨도 크지만 그곳이 가진 어두운 비밀을 모르는 채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죠. 오늘은 그런 비밀 중 하나를 열어보리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바다보호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바다보호님, 사연 제보 감사드립니다. 바다보호님은 오랫동안 낚시를 즐겨오셨고, 주로 조용하고 물살이 잔잔한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범한 낚시처럼 보였던 그날 밤,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저 평범한 일상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다보호님과 친구는 토요일 밤, 밤낚시를 하러 경상도의 한 저수지로 갔습니다. 그 저수지는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신이 나오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아무도 그곳에서 낚시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저수지를 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저수지는 작은 마을을 지나 산속에 위치한 곳이었으며, 그곳에 도달하려면 좁은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했습니다. 저수지는 시초로 가득 차 있고, 물속은 깊고 붕어가 잘 잡히는 곳이었죠. 붕어를 잡으러 가는 낚시꾼들은 주로 그곳을 찾곤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곳은 낚시꾼들이 몇 명뿐인 곳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조차 잘 모르고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였죠. 바다보호님과 친구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지고 어두운 밤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수지에 도착했을 때 바다보호님은 자신이 지나왔던 그 자리에 큰 텐트가 쳐져 있고 낚시 도구들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텐트 뒤로 살짝 지나가면서 바다보호님은 물고기들이 가득 담긴 살림망을 봤습니다. 살림망 위로 물고기들이 넘쳐났고 그 모습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마치 너무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더 이상 담을 곳이 없었던 것처럼 보였죠. 그 순간 바다보호님은 마음속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텐트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물고기를 담은 살림망이 넘칠 정도로 많은 물고기들이 잡혔다는 사실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그곳을 떠나 조금 떨어질 시초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고 조용히 낚시 준비를 시작했죠. 그때부터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보호님이 낚시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뒤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누군가가 그들의 뒤에 서 있다는 것을 직감했죠. 고요한 저수지에서 그만큼 이상한 기운을 느낀 것은 처음이었기에 바다보호님은 머리가 띵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그곳에 있던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무표정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낚시를 즐길 사람들이라면 보통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그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그를 응시하고 있었죠. 바다보호님은 순간적으로 불쾌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은 매우 차갑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인간이 아닌 무엇입니다. 다른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며 바다보호님은 몸을 몬치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피부를 스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때 그 사람은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고 그저 뻣뻣한 자세로 서 있었을 뿐입니다. 바다보호님은 그 사람의 존재가 너무 불편했고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돌아본 그곳은 여전히 그 사람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 사람의 얼굴이 더욱 가까워진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살짝 떼었지만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단 한마디의 말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사람의 입술은 찢어지듯 억지로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웃음이 아니라 마치 고통 속에서 억지로 걷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 얼굴을 볼 순간 바다보호님은 몸이 얼어붙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 바다보온 임은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저수지 속에서 나온 또 다른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낚시꾼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수지에서 태어난 기이한 존재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바다보온님은 흡연을 하는데 금이 이미 담배를 태울 때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상하게 연기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연기가 마치 겨울 밤처럼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때는 분명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연기가 짙어지는 건지 기분이 정말 이상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바다보온님은 자신도 모르게 길을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하게도 금이 연기의 감각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때까지도 뒷자리에 그 존재가 있던 것 같다는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이제 진짜 추문다. 산이라서 그런 걸까? 바다보온님은 그런 생각을 하며 자신을 달래며 다시 낚시에 집중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기분이 계속해서 밀려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왜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걸까? 그때 낚시를 조금 떨어져서 하고 있던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물고기 입질은 어때?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라며 물었고 바다보온님은 대답했습니다. 아, 아까 저기 텐트 치고 낚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사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어. 친구는 그런다? 그런 사람이 온 것 같네. 물고기 구경이나 가자 라며 텐트가 있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그 친구의 기명 소리가 산속에서 멀리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너무 크게 울려서 바다보온님은 급히 친구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바다보온님은 불안한 마음에 더 빨리 달려갔고 도착했을 때 친구는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시체, 시체, 라고 외치며 친구가 뛰어왔어요. 두 사람은 급히 텐트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고 가까워지자 정말 이상하고 기분 나쁜 냄새가 코를 찔렸습니다. 그 냄새는 그냥 묘하게 불쾌하고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냄새였다고 이다. 랜턴으로 주변을 비치자 물 위에 떠있는 살인반이 보였고 그 안에는 이미 죽어서 썩어가는 붕어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텐트 안을 비치자 그 안에는 사람의 시체가 있었고 그 모습은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 상황에 담아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바다보온님과 친구는 간단한 조사를 받은 후 낚시를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친구가 조사를 받으면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살림망을 들어올려 보니 물고기가 다 죽어 있었고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그런데 텐트 밖에 있는 것들을 밟으면서 소리가 나서 죄송하다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친구는 랜턴을 들고 텐트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아까 지나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었는데 이번에는 그 주변이 이상하고 낯설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텐트를 열어보자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은 이미 부패가 시작될 상태였고 그 사람의 옷은 바다보온님이 처음 본 그 사람과 똑같이 생긴 옷이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그 텐트 안에 있던 시체였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겪은 후 바다보온님은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친구와 함께 본 그 텐트 안에 있던 시체는 분명히 바다보온님이 처음 봤던 그 사람과 같았다고 해요. 그 시체가 입고 있던 옷, 그리고 텐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은 너무 기묘하고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다고은 이미 본 두 사람이 진짜 납치꾼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저수지에 있었던 다른 존재였을까요? 바다고은 이미 본 두 사람의 옷과 텐트 안에 시체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연일까요? 그 사람이 정말 납치를 하러 왔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장소에서 무언가 다른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선생님은 30대 시절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주말마다 유일한 취미였던 무어 낚시를 즐기기 위해 몇 명의 친구들과 함께 낚시 명소로 소문난 곳들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주변에 틴팅 시설이 있으면 틴팅을 하고 숙박 시설이 있으면 숙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때는 틴팅도 즐기고 낚시도 즐기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여유를 찾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때로는 물고기가 잘 잡혀 낚시가 성공적일 때 그 만족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렇게 낚시를 즐기던 시절 7월 어느 뜨거운 여름날 마 선생님은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선택한 낚시터는 현재는 호수공원으로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지만 밤시에는 숲이 우거지고 인공 조명도 없는 조용하고 한적한 대형 저수지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여름에 낚시하기 아주 좋은 곳으로 유명했지만 마 선생님은 그곳에서 기묘한 경험을 하게 되었죠. 낚시터로 향하는 길에 저수지 근처에서 작은 추억 한 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운영하는 소박한 곳이었고 마 선생님 일행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늦은 점심을 먹기 위해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할아버지가 낚시 이야기를 듣고 낚시하러 왔나? 라고 짧게 물었습니다. 나 선생님은 모수며 네, 낚시하러 왔습니다. 혹시 좋은 낚시터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좋겠네. 요즘 저수지 안쪽은 좀 이상한 일이 많다고 하네.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나 무서운 걸 봤다는 얘기도 많고 며칠 전엔 익사한 여자 시체도 발견됐다고 하더라고. 나 선생님 1위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웃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그런데 저수지 안쪽에 산을 돌아서 가는 곳이 있어. 그곳이 낚시가 잘 된다고 하는데 거긴 가지 마. 거기가 바로 그 여자 시체가 나온 곳이란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마 선생님 일행은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그때 할아버지의 말을 중단시키며 무슨 그런 수미를 하니라 고 화를 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할머니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주방을 바라보다가 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의 할아버지 얼굴은 평소보다 훨씬 어두워 보였고 그가 부채질을 하며 말없이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은 일행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 선생님 일행은 가게를 떠나면서도 여전히 할아버지의 경고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수지로 향하며 할아버지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곳에 가면 불길한 일이 생길까? 익사한 여자 시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날 이후로 마 선생님 일행은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어난 기묘한 일들을 떠올리며 낚시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의 낚시는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마 선생님은 낚시를 하며 여러 번 그날의 이야기를 되새겼고 그때마다 할아버지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그곳에 가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여자의 시체는 단순한 사건일까? 그들은 더 이상 그곳에서 즐겁게 낚시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낚시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마 선생님은 여러 차례 그 저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진묘한 경험은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수지는 호수 공원으로 개발되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명소가 되었고, 그때의 음산한 분위기는 사라졌지만, 마 선생님은 여전히 그곳을 방문할 때마다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곳을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그에게 너무 큰 충격을 남겼고, 그는 그 저수지를 다시 찾고 싶어도 도저히 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저수지에서 일어난 그 이상한 일들은 과연 무엇일까? 그곳에서 있었던 진짜 사건은 무엇일까? 일행들은 할아버지의 경고를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냥 귀신은 무슨 귀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귀신 따위, 이라고 농담을 하며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낚시와 캠핑을 즐길 생각만 가득했던 그들은 마치 귀신 이야기가 현실일 리 없다는 듯이 할아버지의 말을 고지못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과거에 낚시와 캠핑을 하면서 귀신을 목격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그저 오래된 전설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들은 여러 차례 강과 저수지에서 낚시를 해왔고 그곳들은 종종 공동묘지나 폐가, 심지어 귀신이 출몰한다고 소문이 난 장소들이었지만 그런 곳에서도 이상한 소리나 귀신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귀신이 나온다면 오히려 사진 찍고 돈이나 벌면 되겠네 라며 웃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껏 기분 좋게 길을 탄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낚시를 즐기기 위한 여정이었고 그들은 귀신 이야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바로 할아버지가 말한 산 돌아서는 곳이었습니다. 마 선생님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가 경고한 장소가 바로 여기구나 하는 것을 한 번에 깨달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산과 물가가 이어져 있는 평범한 장소인 줄 알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자 산이 절벽처럼 변하면서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낚시를 하기에 좋은 포인트였고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물고기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낚시를 즐기기 위한 최고의 자리를 찾았고 기분 좋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에서 느껴지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민물의 기린내가 풍겨왔습니다. 기린내라기보다는 바다에서 나는 특유의 냄새와 비슷한 냄새였지만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그런 냄새가 나면 물고기가 많다는 징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100% 맞지는 않지만 그들은 모를 낚시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에 들떠 있었습니다. 마 선생님 일행도 오늘은 물고기가 많이 들어왔나 보다며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들은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텐트를 칠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도착한 이들이 자리를 잡아놓았고 이미 탐탄 작업이 끝난 탐지에서 캠핑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자리를 잡고 텐트를 쳤으며 테이블도 세팅하고 낚시 준비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상한 대로 정말로 물고기가 잘 나오는 곳이라며 기뻐했습니다. 낚시가 시작되자 물고기는 금방 입질을 시작했고 일행들은 낚시대마다 물고기를 잡아올리며 기뻐했습니다. 나 선생님도 그날의 낚시가 소문대로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낚시를 계속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그저 즐겁고 평온한 낚시 여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아무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은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은 기묘한 장소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들 모두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고 일행들은 하나둘 텐트로 모여 모닥불을 피우며 간단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민물 기린내가 엄청나게 풍겨오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마치 수산시장에서 나는 그 특유의 기린내가 그대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물론 모리 소막은 평소에도 익숙해져 있는 냄새에 둔감해지기 마련이지만 그날따라 그 물비린내는 평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 선생님 일행도 이미 여러 번의 낚시 경험에 의해 물비린내에 무뎌진 상태였겠지만 그 상태에서도 갑자기 더 강하게 풍겨온 그 냄새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던 찰나 하늘은 맑았던 것과 달리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점차 거세졌고 곧 태풍이나 범람하는 밤통이 불어오듯 거센 바람과 함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낚시를 하기도 전에 텐트마저 날려버릴 것 같은 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곳에서는 도저히 야영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일행들은 급히 자리를 정리하고 기이 흠뻑 젖은 채로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 차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 비는 점점 더 강해져서 하늘에서는 마치 많이 내려온 듯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앞이 온통 뽀얗게 변해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물가 쪽을 바라보니 뭔가 이상한 현상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얀 물체들의 무리가 둥둥 떠다니며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빗방울이 만들어내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하얀 물체들은 마치 일행들을 따라오는 듯 걸음걸이에 맞춰 일정한 속도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맨 앞을 걷고 있던 한 친구가 먼저 그 모습을 발견하고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아, 저기다. 마치 사람이 물 위에 누워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 나는 그의 미침에 모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로 얼굴을 보며 정말 신기하다는 반응이 이어졌고 그 모습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이상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가 거세게 내리던 그 빗소리 사이로 마 선생님은 평소와는 다른 또 다른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빗소리와 함께 자연의 소리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마치 염화 속에서 주문을 외우는 듯한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라기보다는 온몸으로 느껴지는 듯했는데 어느새 그 소리와 함께 무언가 다른 세계의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비에 젖고 몸도 적셔질 상태에서 기분 탓일 거라며 서로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앞서가던 친구가 너도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냐 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마 선생님도 자신이 느낀 그 이상한 소리와 감각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생각에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가 되었고 그날 밤의 모닥불 주위에는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닥불 불꽃이 깜빡이는 그 순간 비와 바람 그리고 그 하얀 물체들이 만들어낸 기묘한 장면은 마치 현실과 다른 세계가 잠시 교차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 모든 현상들이 일행들에게 강렬하게 다가오면서 오늘 밤 그들은 평소 경험하지 못한 이상하고도 섬뜩한 감정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과 저물고 모든 것이 어둠에 잠식되는 가운데 낚시와 캠핑이라는 타문했던 계획은 어느새 예고 없이 다가온 자연의 기이한 현상과 미지의 목소리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현상이 단순한 자연의 현상일까? 아니면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존재의 메시지일까? 그날 밤, 마 선생님 일행은 금리문 속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놀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일행들은 서로 모여 텐트로 들어가 모닥불을 피우며 간단한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평소보다 훨씬 강하게 풍겨오는 민물 기린내가 온기를 뺏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소만이 다양한 냄새에 익숙해져 금방 무뎌지곤 하지만 그날따라 그 기린내는 마치 수산시장에서 풍겨나오는 냄새를 연상시킬 정도로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이미 익숙해질 상태여야 할 그 냄새가 순식간에 더욱 강하게 변해 일행들의 감각을 자극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금이 일행들은 서로 나도 나며 방금 전 자신들이 느낀 이상한 지물에 대해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맨 앞에서 천천히 걸어가던 한 친구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얘들아, 앞쪽이 이상한 소리 들리지 않아?
처음 그 소리를 감지했던 바로 그 친구는 이미 물 위에 떠있는 하얀 물체를 처음 목격했던 기억이 떠올리다. 이번에는 시선을 물가 쪽으로 고정했습니다. 그 친구는 천천히 걸으며 그 물체를 열심히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참 동안 그것을 지시한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끼여. 그 말과 함께 맨 앞에 있던 그 친구는 바로 달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마 선생님과 나머지 일행들도 이상한 분위기에 휩싸여 아무 말 없이 그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는 그 말 한마디에 재빠르게 반응하며 곧바로 차려있던 곳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맨 앞에 친구는 도착한 차 앞에서 모두에게 여기서 내려서 빨리 가자 라고 외쳤고,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묻는 말도 없이 모두가 그의 제안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마 선생님은 그 순간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비이 완전히 젖은 몸에서 이상할 정도로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다고 회상합니다. 단순히 추위를 넘어서 온몸 기술이 스며드는 오싹하고 소름 끼치는 차가움이었는데, 그로 인해 일행 모두의 심장이 마치 급격하게 뛰기 시작하는 듯했습니다. 그 후 일행들은 차를 끌고 한참을 달린 끝에 큰 도로에 위치한 한 모텔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 방을 잡은 후 모든을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맥주 한 잔씩 나누는 사이, 그날 있었던 기묘한 일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앞서 달려나갔던 그 친구가 문득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을 부르는 여자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 그냥 넘기려 했지만 그 목소리가 계속 반복되어 점점 또렷하게 들려오자 그의 표정은 심각해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서글픈 느낌이 강하게 퉁기는 여자 목소리였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아련함과 함께 마치 물가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전해지는 곳은 바로 물가였습니다. 일행들이 물가를 바라보니 얼마 전까지 일행들을 따라 물 위에 떠 있던 그 하얀 거품 같은 물체가 어느새 땅에 훨씬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마치 사람이 물 위에 누워 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점점 선명해진 모습 속에서 흐릿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바로 그 하얀 물체 위에 마치 검은 시초처럼 보이는 검은 머리카락이 흩뿌려진 아주 하얀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물 표면에 거의 붙어 있는 채 90도 각도로 구부러진 채 그 앞서 달리던 친구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날 밤 모텔 방 안에 모여있던 일행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고, 오싹한 공포와 함께 믿기 어려운 경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바람과 함께 들려오던 이상한 목소리, 그리고 물 위를 따라 다가오는 그 하얀 물체와 그 위에 서 있는 얼굴은 일행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이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일이 진정되었을 때 마 선생님과 일행들은 각자 마음속 깊은 곳에 그날의 기묘하고 소름 끼치는 체험을 새기며 앞으로 낚시와 캠핑을 즐기더라도 결코 잊지 못할 하루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후에도 서로 조용히 눈빛만 교환하며 그때 느꼈던 오싹한 서늘함과 미지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슴 한켠에 간직했습니다. 그리 아직 사람 얼굴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을 때 그 친구는 마치 무언가 다른 존재가 보일 것만 같은 예감에 휩싸여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눈길을 고정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 머릿속에는 한 가지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그의 온몸은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그 생각은 창백하고 섬뜩한 사람 얼굴의 모습으로 확실하게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확인한 그는 공포에 질린 나머지 주저없이 달리자 라고 외치며 일행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친구가 떠올린 그 한 가지 생각은 평소 노어 낚시를 할 때 익숙한 경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노어 낚시는 물속에 미끼를 던지고 낚싯대와 릴을 사용해 미끼를 움직이며 물속의 장애물과 물이 흐르는 방향 및 속도 같은 환경적인 요소를 읽어내는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물속의 미세한 흐름까지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친구는 평소와 달리
단지 물이 흐르는 방향만을 언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일행 모두에게 전해지자 마치 시간마저 멈춘 듯 모두의 얼굴은 청백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그들이 보았던 하얀 물체가 원래 물에 떠내려가던 것이 아니다. 자신들, 마 선생님과 일행들이 향하고 있던 길의 반대 방향으로 마치 잔력으로 움직이듯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의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의도적으로 방향을 틀어 움직이는 듯한 그 현상은 모두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후 마 선생님과 일행들은 발의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하며 그 장소에 대해 들은 바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평탄 작업이 이루어져 텐트를 친 그곳, 즉 건축까지 완료된 자그마한 야영지였는데 얼마 전 그곳에서 여자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길어지겠지만 높은 확률로 글씨심을 누군가가 수습한 자리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일을 겪은 마 선생님과 친구들은 평소 귀신 같은 게 어디 있냐는 농담조차 하지 않게 되었고 말끝마다 경고의 의미를 담아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모텔에서 나오고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그날 처음 머리에 떠있던 하얀 물체를 목격한 친구에게 또 다른 불길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가 타고 있던 차량의 타이어가 갑자기 측면이 돋으면서 터지기 시작했고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멀쩡했던 타이어가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그 차량의 트렁크에 실려 있던 텐트를 칠 때 바닥에 깔기 위해 사용한 방수포에도 이상한 건축물 조각들이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한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 우연의 예치로 치려고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의 연결고리처럼 믿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평탄 작업과 건축이 완료된 그 자리에서 여자 시체가 발견되었다는 소문, 그리고 혼자만이 본 귀신 같은 얼굴, 그리고 그날 함께 있었던 모두가 동시에 느낀 물이 흐르는 방향과는 다르게 일행을 따라오는 듯 물 위에 떠있던 하얀 물체의 기이한 현상.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나 집단 착시일까? 아니면 분명히 어떤 추자연적인 심리 작용한 결과일까? 그날 그 친구가 달리라는 외침과 함께 일행들이 급히 도망쳤던 모습, 그리고 비에 젖어도 온몸에 오싹한 한기가 스며들었던 그 순간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생생한 공포와 미스터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날의 일을 회상하냐?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다. 분명히 실체가 있는 무언가였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기이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한 자연 현상이나 우연의 연속이라고 칭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명히 설명되지 않는 초자연적인 존재가 작용한 결과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